대구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안을 어제 폐기하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포기하고 기초의회를 싹쓸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검찰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사용 의혹과 채용 비리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안전진단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주해도 괜찮다고 했던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실 점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다소 쌀쌀했는데요. 꽃샘추위가 대단합니다. 네,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젯밤 비는 대체로 그치고 오늘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5도, 안동 4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8도 가리키면서 오늘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이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젯밤부터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눈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 의원들이 어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습니다. 4인 선거구는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지만은 한국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쪼갠 겁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30개, 3명 뽑는 3인 선거구가 14개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6곳을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정당이 싹쓸이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기초의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가 이 안을 반대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 뒤 열린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획정안을 무시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지역의 여망을 무시하고 대구에서 일당 독재를 하면서 흙탕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절세의 다수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 힘든 이 지역에서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과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단체 회원과 소수 정당들의 항의도 터져나왔지만 민주주의 발산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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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찬성 20, 반대 6으로 결국 또다시 4인 선거구는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 전체 구군 의원 숫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서구와 남구는 1명씩 줄고 달성 군 의원은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지방정치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정치는 계속해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4인 선거구안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4차례 대구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4인 선거구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은 출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투표 당선은 속출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둔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독점적인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도였습니다. 유권자보다 당 공천이 중요하다 보니 지방의원은 공천권을 진 국회의원 선거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기초의원 무용론이나 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을 독립시키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당 독점 구도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4인 선거구 쪼개기로 중앙에 예속된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국방부가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군의와 의성은 대구와 너무 멀다며 국방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항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수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은 여론 수렴 같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금 수사와 채용비리 수사 모두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고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 다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형사부 인력까지 지원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2달이 지나도록 뭐 하나 밝혀놓은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의 어떤 정경관 이런 유착 관계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행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수사 신용만 있었지 이렇다 할 만한 알맹이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 문제까지 달려있어 마냥 수사를 미루기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행장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한다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박 행장을 언제쯤 소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안전진단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주해도 괜찮다고 했던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실 점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서 사용 가능 통보를 받았던 아파트가 또다시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땅 밑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가운데 절반이 끊어지거나 금이 갔고 전체 보의 30%가량이 끊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하다고 했던 아파트가 불과 2달 만에 위험한 건물로 뒤바뀐 겁니다. 알고 보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땅속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깨졌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우리를 안 받아줬거든요. 불안한 주민들이 직접 호미와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기둥에 금이 간 사실을 밝혀낸 뒤에서야 위험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안 파고 그래요. 이 회장님이 맨 처음에 감독하게 파기 시작한 게 하나 둘 시에서도 도와주고 이래서
완전히 이제 전파잖아. 지자체가 지진 피해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위험한 건물을 안전하다고 잘못 알려준 셈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미로 맨손으로 땅을 파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정부의 안전진단 결과가 번복된 건 지난해 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정부의 허울뿐인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 우리 눈으로 벌지게 이래 좀 이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안 보이고 근성근성근성거리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포항시는 설계도에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할 때도 처음부터는 이거는 지하가 없이 바로 기초를 해서 지상층하고 지표면하고 1층 지하 그 건물 1층 바닥하고 같이 되도록 그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있고 허가도 그 당시에 88년도가 89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진 넉 달째 되풀이되고 있는 부실한 안전 진단으로 행정기관이 피해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추진 대구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경북회의는 어제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개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오늘부터 4일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쌀 목표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은 농가 소득은 물론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목표 가격이 오르면 농가 소득은 오르지만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는 물론 이로 인한 타작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의 쌀 목표 가격은 17만 83원, 2013년은 18만 8천 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 가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으로 전국 농민의 총연명은 24만 원,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는 21만 5천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목표 가격을 설정할 때는 물가 상승률은 물론 소득 감소분도 감안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 고려해가지고 또 모든 농산물 가격이 쌀의 기준을 많이 잡기 때문에 농민의 좀 자존심을 생각했었다는. 농사 지는데 의욕도 없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쌀 목표 가격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은 19만 7,361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목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쌀 과잉 생산에다 쌀 집중화가 불가피하다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반영하는 어떤 지표를 쓰더라도 농민단체의 목표 가격과는 차이가 커 가격 절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다음 달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되면 올 연말 최종 결정되는데 정부와 농업인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30여 년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논바닥 아래에 상당량의 폐자재가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떻게 논 주인 몰래 묻을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논바닥을 파자 고철이 달려 올라옵니다. 비닐, 폐콘크리트 같은 폐기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낸 고철이 1톤 트럭 한 대 분량. 평소 한 가닥씩 삐져나온 고철을 수상히 여긴 논주인이 장비를 동원해 파낸 겁니다. 철사가 있어도 조금 들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은 폐기물 들은 줄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고철의 양으로 봐서
누군가 고의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눈을 피해 묻는 건 가능하지만 매립 전후 논바닥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김 씨가 모를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 일대가 경지 정리된 1990년이 의심됩니다. 당시 공사 현장의 철근이나 인근 하천에 돌망태를 누군가 묻었고 28년이 지난 지금 묻은 곳에 집안이 침하되면서 고철 일부가 솟아난 것으로 김 씨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가 흐지부지돼 행정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도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 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협력업체 20여 개가 어제 오후 구미 남선 알미늄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과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자를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협력업체 대표들은 GM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협력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말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인 귀금속 26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3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7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최근 2달에 걸쳐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 4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48살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축계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제18회 대구건축박람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와 건축 공구, 가구와 인테리어, 캠핑과 레저용품 등 관련 3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대구건축박람회는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750개 부스에 약 7,000개의 최신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원생활과 이동식 주택에 대한 미래상도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젯밤 비는 대체로 그치고 오늘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5도, 안동 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 안동 8도 예상되면서 하루 종일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이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밤부터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우리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현재 기온 5도, 영천도 5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8도, 영천 7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4도, 구미 5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구미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4도, 영주 2도로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영주 8도로 다소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4도, 낮 기온 4도로 하루 종일 5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오늘도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